안녕하세요. 극날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는 거, 많이 안다는 게 현명하거나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책으로 나와 있는 거는요, 과거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이 진짜 내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지식을 많이 안 걸 가지고 자기가 많이 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아산만 방조제를 쌀 때에 일하라고 그럽니다. 그 양쪽에 이제는 이 바다를 메꿔서 간척지 사업을 하는 게 아산만 아니에요. 그 양쪽에서 이렇게 돌을 막 싸서 이제는 바다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돌을 메꾸다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양쪽에서 메꿔서 오다 보면 이제는 둘이 만나는 부분이 되면은 물살의 수압이 엄청나게 세갖고 도저히 어떤 아무리 큰 막 몇 톤짜리 돌을 부어도 그 돌이 그냥 그 바닷물에 쓸려 나가니까 도저히 이 둘이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토목 공학 박사들이 이렇게 여러 거 저렇게 봐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정주영 회장한테 이거 도저히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주영 회장이 뭐 통합공학 박사도 아니고 진짜로 그냥 쌀장 사다가 현대그룹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건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이제는 이 정주영 회장이 야 그러면 그 건너편에다가 이 바지선을 하나 세워봐라. 그 배를 세우면 배가 물살을 좀 죽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바지선을 세우고 돌을 붓더니 돌이 이 물살에 쓸려 나가지 않고 메꿔져서 결국은 이제 아산만 방조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온 공법이 뭐냐? 정주영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연태까지 이론적으로는 그 수압을 이길 수 없는 거를 맞은편에 바지선을 세워서 돌을 메꿔서 만든 즉 삶의 경험에서 느낌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학력이 좋아서 뭐 서울대학교 뭐 경영학 박사가 경영학 교수가 대기업을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네들은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자식, 그 내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냐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요, 우리는 그걸 이론적으로 풀려고 해요. 근데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고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겸손에서 나온다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미비함을 스스로 느끼는 겸손함이 있을 때 저는 현명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래요. 지금 가방끈이 좀 길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 가방끈이 긴 만큼 그렇게 현명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집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학력이 낮으세요. 뭐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하지만 살아가시는 걸 보면은 진짜 그 고학력자 같이 사세요. 그건 왜냐면 이제 나이가 연륜이 있으신 것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그 본인에 있는 그 겸손함과 그게 있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고졸학력이다가 보니까 항상 이 지식에 목말라 있어요. 그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이라는 거는 과거의 지식이거든요. 책으로 나오는 순간 그거는 과거의 지식이지 미래의 지식이 아니에요. 현재 지식이나 과거의 지식이기 때문에 물론 책을 안 본 사람보다는 좀 뭐 아는 게 많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식견이 넓다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식견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남을 예단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안 본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책을 보거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날 수가 있죠. 근데 더한 거는 뭐냐면요. 바로 내 경험을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죠. 책을 보고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 건데 책을 보고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나오는 그런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봐요. 어느 유명한
그 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려운 학문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진짜 그게 자기의 지식이 됐다 그래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선물 거래사 자격증을 딸 때 선물 거래사 그 이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들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 아, 그러니까 순 다 영어에 한문만 써. 영어도 이게 또 이 전문 용어다 보니까 얼마나 스페링도 길고 단어도 생소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니니까 아니 더럽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때 그 선물거래사 자격증 딸 때 개고생을 했는데 간단히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밭대기라 그러면 거의 다 알아요. 밭대기 몰라요? 밭대기가 뭐냐면 이제 밭을 통째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 농작물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농작물을 그 이제 사는 거 통으로 사는 거를 밭대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관령에 있는 그 배추밭에 올해 나오는 배추를 내가 다 통으로 사겠다 이런 걸 밭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나오는 이 파를 내가 통째로 여기 나오는 이 몇천 평의 밭을 내가 다 사겠다 이런 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밭대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밭대기라고 하면 좀 쌍스럽고 좀 무식해 보이잖아.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무식한 사람, 농사꾼들은 다 밭대기 그런 걸 알아들어. 근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선도거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에서 얘기하면 그게 선도거래거든요. 좀 멋있잖아. 밭대기 그러면 좀 쌍스러운데 선도거래 그러면 좀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 선도거래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그 이걸 사는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앞으로의 어떤 반응을 내가 이 해야 할 때 그 이 선도거래 밭대기가 돈을 벌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한다고 주식의 차트를 많이 볼 줄 안다고 해서 그 차트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유능한 그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게 아니라 차트는 누구나 다 볼 줄 알아요. 차트 볼 줄 모르면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대. 선물도 마찬가지죠. 이론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론은 누구나 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아. 그런데 그 이론 외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 이거죠. 사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나와 있죠. 근데 그 이론에 나와 있지 않은 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도 그래요. 변호사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시험에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자격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인류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도 만약에 그 의사 면허 시험을 땄다고 해서 같은 외과 의사라고 다 같은 외과 의사입니까? 이제 칼질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외과 의사지. 어? 같은 의사라고 같은 외과 의사가 아니고 같은 변호사라고 같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변호사들도 가서 부장 판사라든가 부장 검사라들 해서 실무적으로 피의자 피권에 판결을 내거나 기소를 내본 이런 검사 판사들이 변호사로 나오는 거하고 그런 거를 임명해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이 로스쿨이나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그런 그 이 공직에 임명이 되지 않고 그냥 변호사만 하는 사람하고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걸 저희가 살면서 많이 느껴요. 의사도 그렇잖아요. 병원을 갔다가 시술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이 병원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병원장은 그 병원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을 운영하면요. 병원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식당도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 뭐 또 이 운영하는 게 많은데 제가 병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운영을 해봤으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병원을 운영해 봤어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는 다 사자들이에요. 뭐 엑스선 하는 방사선 기사 다음에 양의사, 한의사 또 뭐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냥 동네 아줌마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리사가 해야 되고 영양사가 그 식단표를 짜야 되고 또 간호사도 있고 조무사도 있고 뭐든지 다 사자 면허증 하나씩 있는 데가 운영하는 데가 이 병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환자가 들어와서 밥을 먹다가 음식에 맛없어 그러고 이 조무사한테 화를 내요. 그건 조무사가 쪼르르 가서 한의사 간호사한테 수간호사한테 뭐 700이요 뭐 환자가
바지 이상하다고 짜증을 내세요 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수간호사가 쪼르르 연양사한테 가서 아니 왜 그 요리를 여기 식탁표를 그 사람은 이런 환자기 때문에 현재 왜 이렇게 음식을 짜게 했냐 뭐 등등 또 컴플레인해. 그럼 영양사가 또 이 조리사한테 가서 아니 왜 내가 하는 대로 안 했냐 왜 엄청 짜게 만들었냐고 해. 근데 이 가방끈 짧은 조리사가 아 그럼 네가 해 그리고 이 주걱 던지고 나가버리면 그날 저녁 환자들 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단순하게 치료만 잘하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이 아니라 위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 자기 영역만 하잖아요. 한의사하고 양의사 관계도 그래요. 양의사들은 한의사를 그 좀 비과학적인 의사라고 좀 여기 치부하고 또 이 한의사는 양의사를 또 그렇게 또 치부해요. 근데 우리가 이 보면은 한의사들은 조제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의 허가 안 받고 약을 팔 수 있는, 즉 환자를 마루타로 이용할 수 있는, 실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법을 우리나라로 만들어놨어. 근데 이 양의사는 오로지 이 식약처의 허가 받은 약만 처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공진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 다 알지만 아무리 그게 좋고 뭐해도 양의사가 그걸 먹으라고 그럴 수가 없어. 그건 오로지 한의사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그 병원도 제대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을 크게 확장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유능한 의사냐? 그거를 우리는 유능한 의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확장 능력이 좋은 의사가 이 좋은 의사는 아니죠. 그냥 그런 능력이 있는 의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데 저 친구가 서울대 나오고 실력도 굉장히 좋은 의사인데 병원은 맨날 남이 월급쟁이만 하는 거지. 그건 뭐냐? 병원을 운영할 능력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료 시술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죠. 뭐뭐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술도 잘하고 운영도 잘해야 되는 거죠. 수술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월급쟁이 사람인 거 수술도 잘하고 운영도 잘하는 그런 게 이제 훌륭한 의사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방송서부터는 한 10분 내외로 그냥 끊어서 방송할 생각이에요. 너무 길면 지루하시더라고요. 내가 더도 물 한 컵 먹고 다음 방송 이어가 나가겠습니다.